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구축코 교정의 5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술 드레싱과 요새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정성스럽고 아주 세밀하게 이제 수술을 종료를 하게 되면 봉합 부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또 수술 부위를 드레싱을 이제 우리가 해야죠. 근데 그 목적은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상처 부위에 감염을 방지해야 되고 피가 고이는 것들, 그러니까 혈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재건된 새로운 연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부목,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드레싱을 합니다. 이 수술 드레싱을 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은 수술하는 의사나 어쩌면 그 병원의 좀 약간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는 그런 드레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수술이 끝나면 봉합 부위를 소독을 하고 적절한 항생 연고나 뭐 상처가 잘 안 무는 연고를 바르는 건 되게 똑같고, 코는 내부 드레싱과 외부 드레싱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이제 내부 드레싱은 코 안 양쪽에 얇은 실리콘 판, 코 양쪽에 이렇게 덧대줍니다. 그 목적은 이제 코 가운데 있는 주로 이제 비중격 연고를 채취하거나, 그러니까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비중격 연고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점막을 압박해서 피가 고이지 않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또 우리가 구축코에서는 여러 가지 어그러져 있는 코의 기둥이나 연골 구조들을 다시 잘 세워놨잖아요. 그것을 가운데에 지지하는 부목의 역할도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콧구멍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솜을 안에다 이렇게 패킹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디 뭐 코 치료를 하거나 코수술 했을 때도. 근데 요즘은 좀 재료가 발달이 돼서 처음에는 작게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식염수나 아니면 조금씩 고여 나오는 피가 있으면 그것이 부풉니다. 그 이제 메로셀이라는 의료용 제품인데 그것을 넣어서 부풀리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를 넣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를 양쪽을 다 막아 놓으면 아무리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해도 엄청 답답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코 메로셀 솜 안에 사이에 얇은 튜브를 넣어서 숨을 쉬는데 좀 원활하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어차피 하루 뒤면 하루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하루 뒤에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숨쉬기도 좀 편하고 통증도 훨씬 덜하게 됩니다. 이제 외부 드레싱. 대개 이제 코 수술한 분들 바깥에서 보면 되게 붙이고 있는 게 비슷하잖아요. 피부에 자극이 없는 스킨 테이프를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것을 고안해낸 외국 의사 이름을 따서 우리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제 조셉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코 수술에서 그거는 굉장히 테이프 하나만으로도 유용하게 붙이고 압박하고 조이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구축코에서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구축코는 일단 피부를 굉장히 얇게 균등하고 넓게 피부를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박리를 했잖아요. 스킨 테이프가 누르는 정도의 힘만으로도 혈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테이프를 띄다가 약간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큰 변형으로 가지는 않지만 뭐 착색이 오래 가거나 약간의 굴곡이 생기거나 좀 불편해집니다. 구축코에서는 얇은 꺼즈를 그 연고와 같이 대고 그 위에 종이 테이프를 눌러주는 드레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코를 눌러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놓으면 흐물흐물해져서 딱 차갑게 해주면 굳는 그런 아쿠아 스프린트 형식의 드레싱이 있는데, 저는 역시 구축코에서는 좀 부드럽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꺼즈로 롤을 만들어서 베개처럼 가장 코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띄는 그 옆쪽에
거즈 봉을 이렇게 대서 X자 모양으로 압박 드레싱을 합니다. 그리고 콧구멍 안으로는 고인 피가 나오도록 가는 튜브 관을 넣어놓고 드레싱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드레싱을 하면은 이거를 며칠씩 두고 있다가 오라고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절대적으로 구축코 환자, 대부분 일반 코 수술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첫째 날 와서 무조건 드레싱을 오픈합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의 미국의 병원에 가서 코 드레싱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코를 수술하고, 물론 저희랑 수술 방식이나 코의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수술하고 드레싱하고 홈케어 주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는 물론 편하지만 저희는 구축코 환자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첫날 무조건 병원에 와서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코 안에 양쪽 시트는 그대로 놔두고 그 외에는 다 제거를 하고 테이프도 조심스럽게 띄어서 확인을 합니다. 피부 상태, 혈행순환 상태 확인하고 이식한 연골이 틀어졌는지 새로운 지지구조가 뒤틀리지는 않았는지 그걸 반드시 첫날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혈종, 피가 고이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날에 피가 저희는 조금이라도 고이면 주사기로 흡입을 해내거든요. 조금 과량의 피가 고이면 상처 부위를 조금 열고서라도, 물론 좀 재우고 합니다. 피를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축코에서는 이 피가 고이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또 그 변형이 되풀이되는 거에 큰 원인이기 때문에 혈종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첫날에 반드시 그 혈종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첫날 코 안에 패킹을 빼주면 상당히 편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드레싱은 3일째에는 안에 있는 실리콘 시트도 다 제거를 해주고 부목도 좀 느슨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부목을 아예 제거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수술 한 5 내지 7이면 실밥 다 제거하고, 또 벌어지지 말라고 상처 부위에 약간 스킨 테이프를 붙이는 걸로 이제 드레싱에 대한 종결은 됩니다. 또 이제 귀염고를 사용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병원은 물론 귀 앞 절개도 하지만 주로 귀 뒤에서 절개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귀 뒤 근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수술에 많기 때문에 동일 절개로 하기 위해서도 주로 귀 뒤에서 귀염고를 채취하는데, 귀 뒤에서 절개를 하건 앞에서 하건 수술하기 전에 귀 모양의 부드러운 재질로 본을 떠서 한 달 동안 착용을 시킵니다. 그래야 좀 변형을 최소화하니까. 물론 집에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수술하고 한 10일 뒤면 모든 게 이제 제거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가벼운 운동, 샤워, 가벼운 화장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과격한 운동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을 며칠 드셔야 되는데, 부종 완화와 염증 예방을 위한 항생제, 소염제를 구축코에서는 조금 더 오래 드시게 합니다. 한 5일에서 7일 정도 드시게 하고, 비후성 반응, 그러니까 흉터가 많이 자라는 경향이 있거나 구축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재수술한 경우에는 약간 그 흉터 발생을 예방하는 게 입증이 된 그런 약을 좀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로 천식이나 그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여러 가지 실험에서 흉터 구축 발생을 좀 줄인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 약을 드시는 건데, 흉터 활성화를 둔화시키는 영향도 있고, 그것을 한두 달 정도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셀프 홈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술을 한 달 지나면 이제 여기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아프고 욱신거리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그럼 이제 셀프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손가락 마사지를 하면 좀 압박도 틀리고 본인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2개로 좀 기도하듯이, 그래서 여기다 지그시 누르고 한 30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뗐다가 한 5번 정도, 이건 이제 수시로. 또 반신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반신욕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사지가 사실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붓기를 매우 빨리 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사지를 하라고 저희는 권합니다. 흉터가 너무 심하게 딱딱해지면 흉터를 부드럽게 하는 주사를 좀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사를 특수한 경우에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처음에 보였던 굴곡들, 왜냐하면 이게 얇은 피부 박리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시 그 흉터가 쪼여지면서 약간의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마사지를 하시면 한 6개월 정도면 되게 사라집니다. 그 후에도 혹시라도 조금
굴곡이 보이게 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그건 교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모든 구축고의 수술 과정을 5단계로 나눠서 좀 어쩌면 좀 전문적이기도 해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정보가 좀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가 아주 여러 경로로 이렇게 습득들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거나 받으려 하시거나 혹은 좀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귀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병원을 결정할 때 또 회복 과정 중에 초조하실 때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원치 않은 합병증이 생긴 게 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지만 눈에 또 많이 띄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축홀에도 지금은 수술 기법이 너무 발전돼 있고 제대로 정확한 그 원칙에 맞는 수술을 하시면은 극적인 그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희망적인 그런 기분을 줄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수술과 회복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